달러구트 꿈 백화점 두 번째 이야기. 비수기의 산타클로스. 페니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트럭으로 달려갔다. 더워서 입맛도 없었고 시원한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횡단보도 근처에는 아직도 평소보다 좋기 2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펄펄 끓는 양파우유처럼 다른 푸드트럭의 더운 음식들 사이에서 빨간 푸드트럭에서만 냉기가 흘러나와 주변이 시원했다. 주변의 다른 푸드트럭의 사장님들은 트럭 밖으로 나와서 빨간 푸드트럭을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심드렁한 표정으로 우유를 의욕 없이 휘휘 저었다. 팔리지 않아 많이 남은 양파우유를 너무 오래 끓였더니 냄비의 밑바닥에 눌러붙어 버렸는지 평소보다 눅진하고 쿰쿰한 냄새가 주변에 풍겼다. 페니는 눈송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줄의 맨 끝에 섰다. 그녀는 새빨간 푸드트럭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2 남자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예상대로 니콜라스와 막심이었다. 니콜라스는 정신없이 아이스크림을 동그란 크리스탈잔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는 새하얗고 짧은 머리카락과 수염, 그리고 그보다 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움직이는 눈사람 같았다. 짜릿함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2개 맞죠? 눈송이 아이스크림을 받아든 학생은 새파랗고 눈처럼 폭신해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페니 옆을 지나갔다. 그는 인증사진부터 찍더니 한 입 먹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감탄했다. 역시 이 맛이지. 슬쩍 보이는 오픈형 냉장고에는 페니도 예전에 마셔봤던 상쾌함이 17% 함유된 탄산음료가 살얼음이 잔뜩 낀 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니콜라스가 설산에서 직접 가져온 모양이었다. 반면 막심은 안쪽의 오븐 옆에서 사뭇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새카만 앞치마는 밀가루로 뽀얗게 변해 있었다. 막심은 오븐에서 노릇하고 말랑한 쿠키 반죽 한 판을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길쭉한 종이를 쿠키 반죽 안에 넣고 재빠르게 접어냈다. 한두 번 만들어본 솜씨가 아니었다. 저 사람은 뭘 만드는 걸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막심을 지켜왔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착순으로 나눠드리는 포춘 쿠키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막심이 포춘 쿠키를 가득 담은 쟁반과 함께 커다란 안내판을 잘 보이게 세워두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포춘 쿠키. 많이 먹을수록 효과는 커지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단 포춘 쿠키 속의 메시지는 혼자서만 봐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아든 사람들이 포춘 쿠키도 한 개씩 집어가기 시작했다. 페니는 포춘 쿠키를 얼른 하나 챙기고 싶었지만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줄에서 이탈했다가는 순서가 무지막지하게 뒤로 밀릴 것 같았다. 페니는 포춘 쿠키가 모자라지 않을지 앞에 있는 사람 수를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다가 앞쪽에서 누구보다 열중해서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는 남자가 바로 달러구트라는 걸 깨달았다. 달러구트님, 페니가 반갑게 그를 부르자 달러구트가 초록색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으면서 페니 곁으로 왔다. 그는 포춘 쿠키는 가져오지 않았다. 페니,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구나. 그런데 이 새빨간 트럭 말이다? 누구 취향인지 정말 뻔하지 않니? 니콜라스님과 막심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 포춘 쿠키는 안 가져가세요? 공짜잖아요. 저는 하나 먹어보려고요. 페니, 니콜라스가 공짜로 나눠주는 과자를 먹을 때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질 각오 정도는 해야 해. 특히나 막심과 함께 만든 쿠키라니 어쩌면 꿈자리가 무척 사나워질지도 몰라. 달러구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어느 아파트 단지 안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 젊은 부부와 고양이 이동장을 아는 소년이 함께 있었다. 부부는 소년이 안고 있는 이동장 내부를 슬쩍 들여다봤다. 고양이가 참 귀엽네.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너무 귀여워서 키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아무래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데려오지 않는 게 나으니까. 아내 쪽이 상냥하게 말했다. 맞아요. 저희 엄마도 동물을 키우려면 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고양이도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이전에 키우던 사람이 버린 것 같대요. 어머, 가여워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아저씨랑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만, 그렇죠. 아저씨랑 아주머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 내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소년이 내린 뒤에 부부는 뭐가 우스운지 실수를 터뜨렸다. 쟤네 부모도 참 성가시겠어. 애도 모자라서 고양이까지. 여자가 안색을 바꾸고 말했다. 가여워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남자가 여자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웃었다. 놀리지 마. 두 사람은 천생연분처럼 하는 행동과 사고방식이 비슷했다. 그들은 예전 집에 살 때 충동적으로 고양이를 데려오고 지금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마치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고양이를 길에 버렸다. 길 건너에서 더 멀리 가지도 않은 채 빤히 쳐다보던 고양이의 눈동자가 생생했다. 우린 사정이 있었잖아. 맞아,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들은 온갖 일에 사정을 들먹였다. 집안 환경이 좋지 못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사정은 봐주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행동에는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붙여서라도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했다. 친절한 척하는 건 쉽다. 사려 깊고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척, 아이와 동물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그들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꼬드겨서 수급비를 교묘하게 빼돌려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눈먼 돈을 영리하게 챙겼을 뿐이기 때문에 죄의식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지냈다. 눈치 빠른 이웃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봤고 그들을 겨냥한 비난글도 읽었지만 그런 것쯤이야 모른 척하면 그만이고 심해지면 이사를 가버리면 될 것이었다. 아이고 누우니까 편하다. 이번에 들어온 돈이 제법 쏠쏠했어.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 부부는 호화롭게 꾸민 침실에 드러누워 있었다. 당신은 정말 양심도 없어. 그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미안해서 10,000원짜리 학용품 세트 사줬잖아.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던걸? 남편의 말에 부인이 숨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웃었다. 평판이나 양심 따위는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못 만들어줘. 당신 말이 맞아.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 부부는 푹신한 이불을 덮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에 빠졌다. 두 사람은 꿈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빨간 푸드트럭과 공짜 포춘쿠키를 발견했다. 그들은 자각하지 못했지만 잠든 이후에 하는 행동은 일상에서처럼 교묘하지 못했다. 부부는 아예 대놓고 못되고 이기적인 천성을 마음껏 드러냈다. 두 사람은 미리 작전이라도 짠 것처럼 한 명은 포춘쿠키가 든 쟁반을 몸으로 막고 다른 한 명은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거칠게 밀어내면서
공짜 쿠키를 잔뜩 쓸어 담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텅 빈 쟁반을 보고 실망하거나 비난의 말을 쏟아내든 말든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탐욕스럽게 쿠키를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이건 뭐야? 부인이 급하게 씹어 삼키던 쿠키 안에 종이 쪽지가 들어있는 걸 뒤늦게 알아채고 손가락으로 입안에서 쪽지를 끄집어냈다. 죄를 지으면 하루도 발 뻗고 잘 수 없을 것이다. 뭐야, 이 기분 나쁘게 이런 무슨 소리지? 부인이 인상을 찌푸렸다. 뭔데 그래, 그냥 버려. 남편이 쪽지를 나가채더니 구겨서 바닥에 내팽겨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이좋게 남은 쿠키를 입에 잔뜩 털어넣었다. 검붉은 빛깔이 섞인 오묘한 포춘 쿠키는 아주 달고 고소했다. 포춘 쿠키를 잔뜩 나눠 먹은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깊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거대한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다. 집채만한 고양이가 100m 뒤에서 그들을 위협했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이 도망치려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고양이는 10걸음씩 그들에게 가까워졌다. 고양이의 입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입김이 새어나와 그들의 뒤통수를 뜨겁게 달궜다. 그 고양이가 자신들이 버린 고양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 순간 그 고양이는 수백 명의 아이들로 변했다. 소나무처럼 우뚝 선 아이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동그랗게 두 사람을 에워쌌다. 그리고 그들을 납작한 팬케이크로 만들어버릴 것처럼 원을 좁혀갔다. 왜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커다란 아이들이 텅 빈 눈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벗어나려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질척한 땅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건 꿈이야. 이건 현실일 수가 없어.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버둥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었다. 효과가 있었는지 눈이 번쩍 뜨였다. 둘러보니 그들이 자고 있던 침실이었다. 아, 역시 꿈이었군.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옆에 누운 배우자를 보려는데 고개가 돌아가질 않았다. 이번엔 입으로 소리를 내려는데 턱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입술도 풀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아서 안간힘을 써봐도 웅얼거리는 소리만 겨우 났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시야에는 침실 커튼밖에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놓은 기억이 없는데 커튼이 바람에 휙 날렸다. 바람에 날린 커튼이 귀신의 머리칼처럼 반으로 쭉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다시 아까 그 고양이가 나타났다. 그들이 악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고 동시에 거대한 고양이가 펄쩍 뛰어올라 두 사람을 덮쳤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꿈이라도 꾼 건가?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다시 잠을 청했을 때 비슷한 악몽이 또 반복됐다.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떨었다. 이 악몽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알 수 없었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현실과는 달리 꿈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데다 고작 5분 동안 잤는데도 실제로 체감한 고통의 시간은 몇 곱절 더 길게 느껴졌다. 부부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밤을 꼴딱 새웠다. 일평생 가장 길고 공포스러운 밤이었다. 그날 이후 악몽이 매일 밤 찾아오진 않았지만 꼭 잊을만 하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면서
잔뜩 웅크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죄가 곧 만천하에 드러나 현실도 악몽이 될 거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은 쉽사리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 포춘 쿠키에 죄책감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래서 테스트 센터에서 만났을 때 죄책감 분말을 그렇게 잔뜩 사셨던 거군요. 페니가 살짝 흥분해서 말했다. 쉿, 조용히 해. 니콜라스가 페니를 진정시켰다. 페니와 달러고트는 준비한 아이스크림과 포춘 쿠키가 순식간에 동이 나버려서 푸드트럭을 철수하고 있는 니콜라스와 막심을 돕고 있었다. 달러고트님은 죄책감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먹지 않은 거고요. 그래. 그런데 아까 그 두 사람은 괜찮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포춘 쿠키를 싹 쓸어갔잖아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겠어요. 참, 그래도 하나만 남겨주지. 맛도 궁금하고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궁금했는데. 페니 씨, 그렇게 궁금하면 드셔보세요. 잘 만들어졌는지 맛을 보려고 남겨둔 건데 페니 씨 드릴게요. 대신 딱 하나만 먹는 게 좋아요. 막심이 페니에게 포춘 쿠키 하나를 내밀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았지만 검붉은 빛깔이 아주 희미하게 감도는 노릇노릇한 색깔이 먹음직스러웠다. 페니가 입에 넣으려는데 달러우트가 말렸다. 지금 말고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서 먹는 걸 추천하지. 여유로운 주말에 먹으면 더 좋고. 사실 난 니콜라스가 처음 포춘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시식하느라고 엄청나게 먹어봤어. 달러구트님은 어떤 죄책감이 드셨어요? 난 이걸 먹고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나 봐. 그 죄책감이 달러고트님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나요? 놀랍게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었단다. 사실 내가 기대한 거 이상이었지. 미뤘던 전화를 하자마자 반갑게 받는 친구의 목소리라니 정말 기뻤어.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을 받을까봐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말이야. 터무니없는 기우였지.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더군. 야, 달러구트 자네가 우리가 만든 포춘 쿠키를 더 열심히 홍보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니콜라스가 푸드트럭의 옆문을 닫으며 말했다. 니콜라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난 지금도 이 포춘 쿠키를 사람들에게 공짜랍시고 나눠주는 거 반대해. 주의사항이라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는 게 어떤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간 정보공시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자네의 잔소리가 언제 시작되려나 했지. 맛있는 쿠키에 죄책감을 조금 섞어서 서비스로 주는 것뿐이야. 자네가 손님들한테 주는 숙면사탕이나 심신안정용 쿠키 따위도 결국 죄책감을 조금 넣은 이 포춘 쿠키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그걸 자제하는 건 각자의 몫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 제조허가도 다 받았는걸? 막심은 이것 때문에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땄다고. 니콜라스가 목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 죄책감이 들어간 쿠키잖아요. 심신안정용 쿠키랑은 달라요. 설마 세상에 쓸모없는 감정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니콜라스,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간 쿠키라고 당당하게 안내하고 주라는 거야. 이런 방식은 잘못됐어. 대놓고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반성하게 만드는 포춘 쿠키라고 하면 오히려 반성이 필요 없는 착한 사람들만 더 반성한다고. 정작 진짜로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을걸? 페니는 아까 포춘 쿠키를 몽땅 쓸어갔던 두 사람을 떠올렸다. 분명 죄책감이 드는 쿠키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가져가진 않았을 거야.